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EBS에서 AI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구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EBS에 입사해서 스튜디오 촬영부에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 야외 촬영 부서에서도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던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작년 2월부터 AI를 활용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경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카메라를 내려놓고 100% 생성형 AI만을 활용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콘텐츠 제작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나누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28살에 되었습니다. 나는 테니프의 미래까지 Of course, financial things is always a given. 제 미래에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 위한 If I get fired and get jobless, that's kind of scary thing for me. 솔직히 말해서 지금 취업에 대한 걱정, 이제 퇴직 후나 그런 거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야단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제대로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번에 처음 쳐봤어. 이력서라고 나오니까 아버지 이름이 이력서가 이 이력서가 2003년에 멈춰있거든.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했다. 이런 직업을 통해서 내보냈다. 그 동기들 사이에서도 이명박가 저기 지점장이 세 번째인가 두 번째로 나도 그랬어요. 6살까지는 그냥 편하게 먹고 살겠다. 근데 이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는 해외 5개국 여행을 보상으로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직원이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회사의 통보에 의해 명예퇴직을 하셔야만 했다. 듣고 있어. 차이로. 아버지가 명예퇴직하신 이후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과연 달라졌을까? 작년 6월 말 기점으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예. 그만두시고 한 2년 동안은 그냥 집에만 계셨어요. 아버지 나이 때 저의 그런 새로운 시작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이 결국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보여드린 영상은 제가 지난 2015년에 대학생 때 다큐멘터리 수업을 들으면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촬영 감독으로서 그리고 AI 영상 제작자로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담겨있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저는 다큐멘터리 소재를 찾고 있었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구글에 한번 쳐봐야겠다는 생각에 이름 석자를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이력서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에는 2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셨던 아버지의 경력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면서 IMF도 버티시고 지점장까지 하셨는데도 그렇게 명예퇴직을 하셨던 이력서였고요. 그런 아버지의 경력의 A4 용지 한 장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언젠가 한번 아버지께 뭔가를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하시는 일이 좋아서 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학 공부하고 싶었지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외에 생각나는 대답은 없었고 그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비록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남매의 장남으로서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대화 안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가족들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명예퇴직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에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늦더라도 저만의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방송국에 들어가서 조연출로 1년 일을 해보기도 했었고, 케냐에서 NGO 활동에 대한 영상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1년 살았었고, 미국에서는 미디어 스쿨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저는 법학과에서 하던 공부를 내려놓고 공연 영상학과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교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자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돌아다니냐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오래 해야 가족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카메라를 잡게 되었습니다. 2021년 EBS 공채 촬영감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30대 초반에 입사를 하면서 동기들 중에는 가장 고령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촬영직으로 입사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또 다른 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촬영 감독으로서 촬영만 해야 했습니다. 콘텐츠를 만든 것 자체를 좋아했던 저는 그 중에서도 촬영이라는 부분을 가장 잘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의 효용 가치를 느낀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연출을 PD가 하고 스크립트와 구성을 작가가 짜고 편집 감독은 편집은 편집 감독이 하는 이런 철저한 분업 구조 안에서 뭔가 적극적인 제작 참여자라기보다는 카메라의 뒤에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촬영이라는 일이 너무 좋고 싫었던 건 아닌데 뭔가 주도적으로 내 것을 만드는 느낌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일하시면서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내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느낌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촬영 감독 일하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는 제가 대학교 때 제작했던 아버지 이력서와 같은 저만의 콘텐츠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2월에 저한테 기회 아닌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AI 플러스 팀으로 파견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AI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도 몰랐고, 또 이 과업이 나의 촬영 감독으로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이 더 컸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촬영 부서를 떠나서 AI 제작을 경험할 수 있는 AI 플러스 팀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AI를 활용해서 1인 제작 시스템으로 방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AI 플러스 팀에 합류하고 처음 마주한 미션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100% AI만 활용해서 5분 이상의 TV 프로그램을 10편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4명의 제작자가 모였고 각자 5분 이상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옴니버스 형식의 TV 프로그램을 10편 방영해야 한다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함께 일할 작가도 편집자도 촬영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기획부터 제작의 모든 과정을 완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AI로 이미지 한 장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5분 이상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처음에는 막막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드라마 같은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기보다는 제작이 용이한 단순한 포맷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나레이션이 전반적으로 깔리고 인서트 영상으로 그 나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미니 다큐 형식이었습니다. 한 명의 AI 프레젠터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인서트 영상은 주제에 맞게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1인 제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레젠터는 다니엘 하퍼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했고요. AI 프레젠터라는 명칭으로 영상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사람의 심리로 잡았고 마인드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총 5편의 에피소드를 7분에서 10분 분량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여기 나오는 제목들이 그때 5편 만들었던 주제들이고요. 그래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choices have you made today? From the moment we wake until we sleep, but our brain isn't always right.
sometimes it deceives us. Research shows that consistently keeping a gratitude journal helps improve life satisfaction. Colleagues, neighbors, our classmates. But now, in our hands, did you tell a lie today? Before you answer, think for a moment. I'm almost there. I'm fine. I think it's good. Sometimes we need connection. Sometimes security. Sometimes confirmation of our self-worth. We live in an age of choice. 네, 두 번째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나레이션이 아니라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단순한 드라마 형식이었습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고 오히려 애니메이션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선택해 봤었고요. 그래서 나레이션 기반의 실사 미니 다큐와는 조금 다른 형태였습니다. 근데 여러 캐릭터들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됐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각기 다른 특성이 보여져야 됐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것도 제작의 용이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성격 유형의 캐릭터들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같았고 각 캐릭터의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위주로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이것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Hold on. So? I see. What? Look at the strawberries and milk. It looks so good. Solutions can wait. Right now, I just need to be angry with her and help her vent. Can't think clearly when you're emotional. Need to get the facts straight first. Right now, Emily needs empathy, not solutions. Just let her pour everything out. You solve problems by taking action. Nothing's gonna change if you just sit here worrying. You solve problems by taking Right now, I just action. need to be angry Nothing's with her gonna and change help her if you vent. just sit here worrying. Good morning, Mac. 그래서 같은 툴인데도 스타일을 바꾸니까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두 가지를 섞은 포맷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실사 느낌의 인간 프레젠터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방식으로 이소부화 속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프레젠터는 실사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이소부화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내용이었고요. 여우와 심포도 그리고 개와 그림자라는 익숙한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사와 애니메이션 두 가지 스타일이 한 콘텐츠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숲속의 한 여우가 먹이를 찾아 헤매입니다. 높은 가지 위에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발견했죠. 포도는 아주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시도가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결국 마음을 체념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첫 번째 층위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너도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그저 편안하게 만드는가. 개 한 마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고기는 크지 않았지만 오늘 이 개에게는 충분했죠.
그림자를 잡으려 입을 벌린 순간 입에 물고 있던 진짜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뇌는 절대적인 가치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나 기준점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죠. 제작의 이런 효율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여러 포맷을 시도하면서 제작을 이어나갔었는데요. 그래도 이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저만의 워크플로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맷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방식을 조금씩 익힐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뭔가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드라마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1900년대 초반에 한국 근현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위주의 그런 AI 청소년 문학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말부터 방영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김유정의 봄봄을 원작으로 하는 1930년대 사극을 사전 제작했고요. 제목은 호구의 봄이라는 13분짜리 단편 드라마입니다. 나레이션도 없고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배우들이 대사를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드라마 형식이기 때문에 앞선 세 포맷과는 차원이 약간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농촌에서 대리사회인 만복과 장인 봉필 그리고 혼례 대상인 점순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당시의 복식과 배경, 소품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까지 전부 AI로 구현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생성형 AI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업데이트되었고 처음 만들던 때와 비교를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AI 활용 경험치도 늘었겠지만 AI 도구의 기술적 발전도 제작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지가 정확히 계산을 해봤구만요. 3년하고 7개월이면 날짜로 1308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31,390일 시간이에요. 최저시급은 고사하고 이 정도면 제가 이 집 기둥뿌리 3개는 해준 거 아니에요? 아버님, 지 이제 한개여유. 오늘 간판 지어요. 장가 보내줘요. 만보가, 너 이 콩나무가 왜 안 크는 줄 아냐? 아, 그거야. 비료가 부족한가 보죠. 아니야. 왜 그래요? 내 얼굴에 뭐 묻었냐? 오빠는 참 밥을 잘 먹네. 소처럼. 칭찬이요, 욕이요. 이장? 걔는 연초 하나면 끝이야.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만복이 만한 놈이 없어. 힘 좋지, 밥 잘 먹지, 멍청해서 도망도 안 가지. 아이고 배야, 나 오늘 일 못해요. 못하긴 뭘 못해. 얼른 일 나가. 이거 놔. 그거. 네, 이렇게 어찌저찌해서 드라마도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포맷에서 시작해서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실사와
애니메이션 혼합 방식을 거쳐서 드라마 포맷까지 이 과정이 제가 지난 1년 동안 100% AI로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미션 아래 수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포맷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내 AI 툴을 사용했지만 결국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촬영 감독으로서의 그리고 한 사람의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실제 제작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그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에 대략 80% 정도를 이미지를 만드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효율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미지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좋으면 영상은 오히려 쉽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이미지가 있다면 영상으로 변환하는 건 오히려 어렵지 않았고 인물의 일관성, 인물 주변의 배경과 소품, 그리고 빛과 색감이 제대로 된 이미지 한 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이미지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다시 제작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촬영 현장에서 좋은 촬영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제작자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 원본이 좋으면 편집과 제작이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좋은 그림을 담아오면 나머지 작업은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이 AI 작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 촬영 감독 현장에서 하는 일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장의 이미지를 어떤 앵글로, 그리고 어떤 구도로, 그리고 어떤 빛으로 설정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과정을 카메라를 들지 않았음에도 카메라를 들 때와 비슷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앵글이 자유롭게 구현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은 있는데 AI와 소통을 통해서 실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바꿔봐도 수십 번 다시 생성해봐도 제가 원하는 구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많아서 실제로 찍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앨범을 만들 때 결국에는 한번 실제로 촬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 결정이 촬영 원본 자체를 제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기보다는 AI 툴과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내가 원하는 앵글과 구도, 카메라 무빙을 알려주고 그것을 구현하고 싶은데 말로 설명하는 프롬프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프롬프트를 더 정교하게 다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직접 AI에게 보여주는 소통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와의 소통,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AI에게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소통의 방식을 저는 제가 해왔던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제 촬영본을 통한 AI와의 소통 방식이었고요. 배우 2명을 섭외해서 몇 개의 씬을 실사로 촬영해서 그거를 참고 이미지와 참고 영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장면이 실제 촬영 장면이고 오른쪽이 이 장면을 레퍼런스로 만든 그래서 특정 캐릭터들과 장소를 적용해서 만든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AI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촬영 감독이라서 유리한 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단정 짓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촬영 감독 외에도 영상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고 다른 직무에도 이거는 직무보다도 개인의 감각 차이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느낀 건 하나였는데요. 그 이미지를 선택하는 순간과 그리고 컷과 컷을 연결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의 씬을 여러 구도로 쌓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런 판단들이 촬영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에서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촬영 감독의 눈이 조금 더 도움이 됐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AI를 만났을 때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실제 제작자의 제작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을 꺼내고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도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과 AI가 만났을 때 어떤 가능성을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미완성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 못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15년 대학생 시절 만들었던 아버지의 이력서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당시에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쉽지 않았고 아버지의 지인들을 수소문하고 어렵게 만나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거나 혹은 그런 이야기 자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결국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10년이 지났고 그 이야기를 여전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는 다시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없고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제작비가 없어서 팀이 없어서 등의 여러 가지 불가능한 요건들이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AI를 만나면서 하나씩 이제 그런 이유가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기술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쌓아온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작 스태프로 현장에서 했던 경험들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내렸던 여러 가지 판단과 감각들이 결국에는 AI를 만나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지난 1년 동안 방송을 만든 경험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AI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틈틈이 못다한 이야기를 열심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힘들어주시는 마이크. 그냥 잘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이제 AI 콘텐츠를 만드실 때 활용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그렇게 말씀으로만 들으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콘텐츠 만들 때 활용이 잘 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시 같은 거라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터뷰씬 같은 거를 만들 때도 AI한테 요청하면은 나오는 전형적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저희가 현장에서 다른 선배님들이나 다른 촬영 감독님들이 썼던 그런 앵글이나 구도 같은 것들을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또 제작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그 장면이 사실은 제가 선배 촬영 감독님이 찍어주신 장면인데 제가 특별히 요청을 했던 그런 앵글은 아닌데 이런 그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직접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 장소에서 찍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AI라는 것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레퍼런스를 이제 AI가 말 안 들을 때 응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업하실 때 레퍼런스를 직접 찍어서 AI한테 주는 비율이랑 이제 프롬프트를 텍스트로 입력해서 직접 작업하는 비율 어느 정도로 작업하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작년부터 그 미션 자체가 그냥 100% AI 활용이었고 1인 제작이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1인 제작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드라마 타이즈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계속 AI랑 그냥 말로만 소통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저희 그 선배 촬영 감독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1년 동안 100% 그냥 AI만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어느새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뭐 다음 거나 뭐 또 다른 것들을 만들 때는 조금 더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성을 좀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연 감사합니다. 저 만드신 작품 중에서 이소부합 속 심리학이라는 작품이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 혹시 어떤 AI 툴을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키 이미지는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AI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노 바나나로 그걸 이제 세분화할 수 있는 컷들을 좀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그록이 좀 나오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그록으로 영상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영상은 클링을 많이 썼습니다. 네. 하나 더 네. 질문할까요? 저도 AI로 이제 푸티지를 만들거나 이러다 보면 트랜지션이나 그 위에 뭐 그래픽을 얹거나 텍스트를 얹는 작업을 할 때는 이미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 툴을 쓸 때가 있는데 지금 일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거의 100%로 AI 결과물을 생성하신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트랜지션이나 뭔가 자막을 얻거나 효과음을 넣을 때 한계를 느끼신 건 있는지. 그것도 뭐 사실 그거는 그냥 뭐 프리미어라던가 다빈치 같은 데서 제가 직접 넣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미지 뭐 오프닝 시퀀스 같은 거는 뭐 좀 더 영상 작업을 해서 AI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직접 자막을 넣고 좀 타이틀도 그냥 단순하게 넣는 형식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는 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EBS 그 사내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계신 게 어떤 반응이신지가 실무진들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촬영을 하셨었으니까 실제 AI가 얼마나 촬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 뭐 실무진들은 뭐 모르겠어요. 뭐 작년에 그 저희가 그 사내에서 4명이 이제 팀으로 모였는데 PD 직군 1명이랑 그리고 카메라 직군이랑 그리고 사업부서랑 뭐 기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래도 좀 어설프게라도 뭔가 방송을 하니까 원래 제작하던 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시청률이나 조회수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화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100% AI만으로 방송한 건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장님이 많이 활용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두 번째가 뭐였죠? 촬영. 네. 촬영 감독으로서 앞으로 AI가 얼마나 될지. 근데 사실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뭐 드라마라던가 다큐라던가 그런 품질의 그런 콘텐츠들은 촬영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그 좀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사는 조금 이렇게 거부감도 여전히 있고 100% 이렇게 완전히 구현은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애니메이션 타이즈가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촬영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아예 그냥 좀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작자로서 요즘 콘텐츠들이 커져가는 게 되게 빠르고 이제 보여줘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AI로 제작을 했을 때 이제 전환 속도라든지 뭐 편집적인 부분에서 좀 타협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영상을 뽑으면 제작비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작을 하면서? 보시면은 되게 그 드라마로 이제 방송을 할 건데 사실 보면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인물도 처음에 나왔던 인물이랑 그러니까 똑같은 주인공인데 뒤에 가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요즘엔 일관성은 되게 잘 되는데 제가 그걸 사용한 게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그런 어떤 이 말의 속도라던가 이 연기 톤이 좋아서 그냥 사용을 한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실사를 추구하면서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자세히 보면은 특히나 풀샷에서는 좀 허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타협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뭐 계속 돌려받지 않는 이상 티가 나지 않는 정도로만 그렇게 좀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그 지금 제작하시는 프로그램들 한 편당 그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좀 궁금하고요. 1년 사이에 프로그램들이 엄청 빠르게 지금 계속 다른 게 나오고 발전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따라가시는지 아니면 원래 쓰는 프로그램 위주로 쓰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제작 기간은 그 앞에 보여드렸던 단순한 포맷은 뭐 빠르면 2주 안에도 했었고 그때 완전히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처음 할 때는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렸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드라마타이즈로 하는 거는 이것도 처음 하는 방식이라서 제가 한 달 반에서 거의 2달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은 그 원래 기존에 쓰던 것들이 계속해서 그 버전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클링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기다가 대사를 쓰면은 연기를 해줘요. 근데 기존에는 영상을 만들고 따로 그냥 음성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또 이제 합치는 그런 립싱크 작업을 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엉성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영상을 만드는 뭐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음성까지 다 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쓰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프리픽의 뭐 스페이스 기능이라던가 힉스필드의 뭐 캔버스 기능 같은 것들도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노드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뭐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멘트 할 때랑 AI가 입모양이랑 좀 많이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제작을 해보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시는가 하는 거랑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10초씩 잘라서 영상을 이어붙이는데 10초를 만들고 그 다음 만들 때는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클린 같은 데에서는 그 엘레먼트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샘플 이미지랑 샘플 오디오를 넣고 그거를 될 수 있으면은 갖다 넣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매번 이 말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제가 설정하는 그 초수를 그 초수에 따라서 또 말의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생성하는 영상의 초수에 따라서.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 적절한 초수를 그 장면에서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일관되게 쭉 해야지 이거를 나중에 만들면은 조금 흐트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만드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지금 언뜻 봐도 지금 디지털 구독료가 상당하실 것 같은데 워낙 이 지금 툴이나 모델 변화 트렌드가 빨라서 지금 강사님께서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모델이 어떤 건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예 제작 자체를 AI로 하셔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거 위주로 AI를 말씀 주셨는데 그 이외에 뭔가 시나리오를 쓰거나
뭐 콘티를 제작하거나 뭐 이럴 때도 혹시 AI 툴을 쓰셨는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뭐 다들 아실 텐데 시댄스가 굉장히 액션 씬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클린 3.0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클린 3.0의 연기를 되게 잘해주고, 그래서 뭐 되게 이렇게 전형적인 영상들을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시나리오나 콘텐츠. 네. 시나리오는 작년에는 되게 정보성이었어요. 정보성이어가지고 전부 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심리학 주제거든요. 그래서 정보성인 게 많아서 작년에는 GPT랑 뭐 클로드 같은 걸로 대본을 쓰고 그냥 실제로 심리학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었고요. 올해는 제가 좀 복잡한 것들 하다 보니까 좀 작가님이랑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생긴 것 같아서 회사에서 조금 제작비를 좀 더 지원을 해주셔서 작가님하고 같이 드라마타이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수고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